뉴욕 최고급 백화점 앞 수백 명이 밤을 새우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놀랍게도 냉장고입니다. 순식간에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토니, 맨해튼 5번가에서 밤새 줄 서는 전설의 냉장고. 그걸 우리가 구해왔다고. 냉장고 하나 때문에 밤새 줄을 선다고? 그 비싼 동네에서 냉장고에 목숨을 거는 게 말이 돼?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반응입니다. 미국 최고급 백화점 앞에 사람들이 밤새 캠핑하며 기다린다는 말에 코웃음 쳤죠. 그 이유가 고작 냉장고 하나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날 제 생일 파티에 친구들이 거대한 상자를 들고 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소동의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뭐야, 설마. 우주선? 친구들은 웃으며 한국의 특별한 냉장고라고 설명했지만 속으로는 이걸 어디에 둬야 하지? 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한 달 뒤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김치냉장고 아저씨 라며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고 30년간 경쟁해온 라이벌은 이 냉장고를 2배 가격에 사겠다며 찾아왔어요. 갑자기 유명 셰프들이 제 조언을 구하고 모두가 이 한국 제품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이 낯선 가전제품이 미국 상류층을 새벽부터 줄 서게 만들었을까요? 제 이름은 토니 스미스, 요리 프로그램 셰프 배틀의 심사위원으로 20년 넘게 일해온 미식가입니다. 주방에서는 엄격한 평가자로 알려졌지만 카메라 밖에선 유쾌한 성격이라 친구들이 많은 편이죠. 하지만 60번째 생일을 맞이한 그날 제 유머 감각은 잠시 사라졌습니다. 토니, 이제 마지막 선물이야. 브라이언이 두 손으로도 다 안 감기는 거대한 상자를 끌고 왔을 때 파티장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어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저는 농담 한마디 던졌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큰 선물을 줘? 설마 청력 보조기냐? 친구들은 웃음바다가 됐지만 제 표정은 포장을 뜯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안에는 이상한 형태의 냉장고, 그것도 한글로 가득한 설명서가 붙어있는 괴상한 물체가 들어있었죠. 무릎까지 오는 높이에 세련된 스테인리스 외관, 하지만 일반 냉장고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봐온 어떤 가전제품과도 닮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브라이언? 우주선 부품이라도 되나?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제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브라이언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한국의 특별한 냉장고야. 김치 냉장고라고. 발효 음식 보관에 최고라던데. 네가 항상 완벽한 맛을 추구하잖아. 이게 내 요리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치? 발효? 평생 프랑스, 이탈리아 요리를 평가해온 제가 갑자기 한국 음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고맙다는 말을 억지로 내뱉었지만 속으로는 이걸 어디에 둬야 하지?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좁은 뉴욕 아파트에 이런 큰 냉장고를 둘 자리가 있을 리 없었죠. 파티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텅 빈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진 그 거대한 상자와 저. 좁은 뉴욕 아파트에는 이 괴물 같은 가전제품을 둘 공간은커녕 현관문으로 들여놓을 방법조차 막막했어요. 결국 그날 밤 김치냉장고는 복도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밤새 여러 번 문을 열고 냉장고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했어요. 누군가 훔쳐갔으면 하는 이상한 바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데 복도의 그 거대한 상자가 자꾸 눈에 밝혔어요. 웃기게도 이 냉장고가 제 주방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이 묘한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실망감도 주더군요. 이제 어떻게 친구들에게 설명하지? 라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옆집에 사는 제시카가 서 있었습니다. 32살의 젊은 유튜버로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죠. 밝은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토니. 제 택배가 잘못 배달됐나 해서요. 혹시. 제시카의 말은 복도에 놓인 거대한 상자를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다가가 상자를 살펴보더니 흥분에 차서 소리쳤어요. 이거 김치냉장고 아닌가요? 와, 진짜 대박이에요. 제 얼굴엔 의문이 가득했고 제시카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상자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제시카의 표정에서 갑자기 영감을 얻은 듯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토니, 혹시 이거 일주일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일주일 김치 냉장고 생활하기 챌린지를 진행하고 싶어요. 순간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시카, 이건 냉장고지 텐트가 아니야. 사람이 들어갈 크기도 아닌데 어떻게 생활한다는 거야? 제시카는 제 오해를 풀어주며 진짜 의도를 설명했어요. 발효식품을 일주일 동안 만들어보는 콘텐츠였죠. 그녀는 요즘 한국 문화가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발효 음식과 관련된 콘텐츠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식사를 준비해 드릴게요. 제 콘텐츠에 도움만 주신다면요. 식사 제안에 솔깃해진 것도 있지만 솔직히 이 거대한 물체를 처리할 방법이 생겨서 안도했습니다. 어차피 저한텐 쓸모없는 물건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의 장난 같은 선물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생겨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가져가. 어차피 내 주방엔 들어갈 자리도 없어. 제시카는 너무 기뻐서 펄쩍 뛰며 감사를 표했어요. 당장 운송업체에 연락해 냉장고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복잡한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발효 음식과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열정이 약간 부러웠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에 그렇게 들뜬 사람을 보는 것은 신선한 경험이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이 김치 냉장고가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김치 냉장고 아저씨라는 별명을 얻게 될지 전혀 몰랐었죠. 운명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김치 냉장고를 제시카에게 빌려주고 일주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웃지 못할 선물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평소처럼 레스토랑 리뷰를 쓰고 TV 녹화를 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어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 제시카가 양손 가득 음식 용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얼굴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흥분이 느껴졌어요. 토니, 제가 약속드린 저녁 식사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제시카는 주방 테이블에 음식들을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냄새만으로도 침이 고이는 요리들이었습니다. 평소 까다로운 미식가로 알려진 제가 솔직히 놀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녀가 꺼낸 태블릿이었죠. 제 김치냉장고 챌린지 영상이요. 100만 뷰를 돌파했어요. 믿어지세요? 화면을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그녀가 김치냉장고로 다양한 식재료를 발효시키는 영상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댓글창에는 어디서 구했어? 나도 갖고 싶다는 반응이 넘쳐났습니다. 제 이름이 태그된 것도 보였죠. 이게 다 토니 덕분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건 모두 김치냉장고에서 3일 동안 발효시킨 거예요. 한번 맛보세요. 제시카가 테이블 위에 음식 용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회의적인 마음으로 포크를 들었습니다. 제 입맛은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들을 다니며 길러졌고 TV에서는 완벽주의자로 유명하죠. 신선하지 않거나 평범한 맛에는 가차없이 혹평하는 심사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입을 떼는 순간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 맛은 레스토랑에서도 낼 수 없는 깊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풍미를 만들어냈지? 제시카는 마치 비밀을 공유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냉장고가 마법 같아요.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조절되어서 발효 과정이 정말 이상적으로 진행돼요.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아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냉장고는 그저 처치곤란한 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음식들은 분명 특별했어요. 20년간 미식평론가로 일하며 수천 개의 레스토랑을 방문했지만 이런 깊은 풍미는 흔치 않았습니다. 이제 냉장고 돌려줄 생각 없지? 제 말에 제시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실망감이 비쳤어요. 하지만 곧 이어진 제 말에 환하게 웃었죠. 사실은 돌려받고 싶어. 내가 직접 써보고 싶어졌거든. 다음날 아침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셰프 배틀 제작진, 요리 잡지 에디터, 심지어 경쟁 방송사 PD들까지 모두가 물었습니다. 그 한국 냉장고 어디서 구했어요? 제시카의 영상이 요리업계에서 화제가 된 것이었어요. 거기에 제 이름이 태그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저와 그 냉장고 사이에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냉장고를 제대로 써본 적도 없었죠.
그날 오후 김치 냉장고가 제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현관문을 통과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지만 주방 한켠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전에는 불필요해 보였던 공간이 이제는 이 특별한 기계를 위한 완벽한 자리처럼 느껴졌어요. 하얀 매뉴얼을 펼쳤지만 한글과 영어가 뒤섞인 설명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다 뭐라는 거야? 어떤 버튼이 뭘 의미하는 거지?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몇 시간을 씨름하다 결국 포기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레리, 70세에 은퇴한 주방장이었죠. 저희 아파트 건물에 사신 지 10년 됐지만 서로 인사만 하는 사이였어요. 문제가 있으신가요? 소리가 좀 들려서. 레리가 제 열린 현관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레리는 제 주방으로 들어와 김치 냉장고를 보더니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한국 김치 냉장고군요. 90년대에 서울에서 요리를 배울 때 봤었어요. 정말 놀라운 기계죠. 마치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레리는 자연스럽게 냉장고 앞에 무릎을 꿇고 버튼들을 능숙하게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길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다루듯 섬세했습니다. 이건 김치 모드고 이건 고기 숙성. 레리의 설명을 들으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5년간 요리를 배웠고 발효식품의 세계에 깊이 빠져 있었다고 해요. 운이 좋게도 제가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필요한 전문가를 만난 셈이었죠. 그날 밤 레리의 도움으로 제 특제 발효 소스와 숙성시킬 고기를 김치 냉장고에 넣었어요. 평소 자신 있던 레시피였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낯선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호기심이 있었을 뿐이죠. 사흘 후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고기는 완벽한 숙성 상태였고 소스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풍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20년간 쌓아온 요리 경험으로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맛이 이 낯선 한국 냉장고에서 탄생한 것이었죠. 이런, 내 소스가 평생 중에 최고의 맛이 됐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레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곧 달려와 함께 맛을 보았고 2명의 노련한 요리사는 아이처럼 기뻐했어요. 이 순간 제 요리 철학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레리, 이건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야. 맛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도구라고. 이 새로운 발견을 셰프 배틀 제작 디렉터에게 알렸고 다음 주 방송에 김치 냉장고를 소개했습니다. 시청률은 평소보다 20% 상승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샵 김치 냉장고 챌린지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장악했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냉장고 아저씨 라고 부르는 젊은이들도 있었죠. 처음엔 당혹스러웠지만 곧 이 새로운 정체성이 즐겁게 느껴졌어요. 20년간 가장 까다로운 심사위원으로 알려졌던 제가 갑자기 혁신적인 맛의 탐험가로 불리게 된 것은 아이러니했지만 이 변화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30년 넘게 경쟁해온 라이벌 셰프 마커스가 찾아왔어요. 학창시절 친구였던 우리는 요리계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경쟁자가 되었죠. 그의 방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그 냉장고 때문에 나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다고? 그를 주방으로 안내해 김치 냉장고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커스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그 유명한 냉장고야? 생각보다 작네. 발효 소스와 숙성 고기를 맛보게 했더니 그가 입을 열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해. 그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제안했어요. 내가 저거 2배 가격에 살게. 당장. 안 팔아. 이제 이건 내 비밀 무기야. 약간의 장난기를 섞어 대답했습니다. 마커스는 한숨을 쉬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사실 나도 주문했어. 3주 후에 도착한대. 순간 배신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묘한 연대감도 느꼈어요. 30년간 경쟁했던 우리가 같은 한국 냉장고를 사용하게 된다니 아이러니했죠. 마커스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우리 같이 특별 에피소드를 만들자. 라이벌의 냉장고 대결은 어때? 이 특별한 발견을 혼자 누리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았어요. 좋아, 하지만 내 냉장고가 더 오래됐다는 건 반드시 언급돼야 해. 그날부터 저는 마커스를 이기기 위한 특별한 레시피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레리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발효 기법을 실험했고
밤낮으로 김치냉장고 앞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경쟁심이 다시 불타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치냉장고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온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대결을 앞두고 제 비밀 무기가 고장난 것이었죠. 서비스 센터에 전화했더니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스미스 씨, 내일 오전에 AS를 위해 방문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한 대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확히 약속 시간에 한국인 기술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김치냉장고를 점검하더니 작은 부품 하나를 교체했어요. 이제 완벽합니다. 앞으로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술자의 말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조치해 주시다니 놀랍네요. 보통 미국에서는 몇 주씩 기다려야 하는데 기술자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 회사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스미스 씨처럼 저희 제품을 알려주시는 분께는 더욱 신경 쓰고 있어요. 그가 떠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제품에 대한 철학과 문화적 차이를 느끼게 해주었어요.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서비스 정신에 이런 차이가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라이벌의 냉장고 대결 촬영 날, 저와 마커스는 각자의 김치냉장고로 최고의 발효 요리를 선보였어요. 경쟁은 치열했지만 이전과 다른 종류의 흥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술을 배우고 발효의 비밀을 공유했죠. 시청자 투표에서 제가 승리했지만 마커스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네가 이길만 했어, 토니. 내 발효 기술은 정말 특별해. 방송 후 그가 말했습니다. 토니, 우리 30년 동안 경쟁만 했어. 하지만 이제 함께 배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의 제안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김치냉장고가 우리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놓아준 것 같았어요. 경쟁자에서 동료로 어쩌면 친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홈가전 엑스포의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았을 때 김치냉장고 부스 앞에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김치냉장고 아저씨 라는 외침과 함께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부스 담당자가 급작스런 시연을 요청했어요. 준비되지 않았지만 레리에게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 임기응변으로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실수로 알람이 울렸을 때 관객 중 한 대학생이 도와주었고 이 해프닝이 오히려 시연을 더 인간적이고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레리는 제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진정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처음엔 김치냉장고를 잘 몰랐지만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발전하는 모습이 공감을 얻은 거죠. 마커스와 함께 발효 요리 워크숍을 열었고 레리의 한국 요리 지식과 제 서양 요리 경험을 결합해 독특한 퓨전 발효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김치냉장고로 숙성시킨 치즈와 한국식 발효 소스를 활용한 파스타는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어요. 워크숍이 끝난 후 레리가 감동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토니, 당신은 단순히 김치냉장고를 소개한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문화의 음식 철학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처음엔 그저 생소한 가전제품이었던 것이 이제는 문화적 교류의 매개체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유명 요리 잡지 편집장은 김치냉장고와 미국 요리의 혁명이라는 특집 기사를 제안했고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요리 철학의 확장이에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맛의 세계를 탐험하는 여정이죠. 인터뷰가 퍼지면서 더 많은 요리사들이 김치냉장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요리학교에서는 발효 요리 특별과정이 개설되었고 레스토랑들은 메뉴에 김치냉장고로 숙성한 요리를 자랑스럽게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김치냉장고는 제 주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고 주방 전체가 이 특별한 기계를 중심으로 재배치되었어요. 더 이상 낯설거나 이상한 물건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레리가 커피를 들고 들뜬 표정으로 방문했어요. 토니, 오늘 아침 뉴스 봤어? 당신이 올해의 음식 문화 혁신가 상 후보에 올랐대요. 전통 미식 평론가들이 주는 상이라 더 의미가 큰 상이었죠. 처음엔 김치냉장고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약간의 조롱을 받기도 했는데 이제는 혁신가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레리, 이건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김치냉장고 사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레리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였죠. 그게 진정한 혁신가의 자세예요. 그날 오후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 생일 파티에서 김치냉장고를 선물했던 브라이언과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장난스러웠습니다. 토니, 우리가 너의 성공을 만들었으니 수익의 10%를 달라고 하러 왔어. 브라이언이 너스레를 떨었어요. 모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장난으로 산 선물이었어. 누가 알았겠어. 이게 내 인생을 바꿀 줄은. 사실 처음엔 너희한테 화가 났었어. 그런 괴상한 물건을 왜 나한테 줬나 싶었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일엔 뭘 원하는지 미리 물어보러 왔어.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어요.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생일엔 한국의 전기밥솥을 선물해줘. 그럼 내가 아시아 음식의 황제가 될 거야. 다들 웃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김치냉장고의 성공 이후 다른 한국 가전제품들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떠난 후 제 유튜브 채널 토니의 발효 주방의 새 에피소드를 촬영했습니다. 이 채널은 김치냉장고 영상이 화제가 된 후 시작한 것인데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요리 프로그램과는 다른 캐주얼한 분위기로 발효 음식의 세계를 탐험하는 내용이었죠. 다음 날 마커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토니, 큰 소식이 있어. 내 레스토랑의 새 메뉴, 김치냉장고로 숙성시킨 스테이크가 뉴욕 타임즈 음식 칼럼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어. 마커스의 기쁨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질투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우리는 경쟁자이면서도 같은 여정을 함께하는 동료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야. 동서양 주방의 대화라는 책을 쓰려고 해. 관심 있어? 순간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어요. 책을 쓴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정리하는 좋은 방법이었죠. 그리고 마커스와 협업한다는 것, 30년간의 라이벌 관계를 넘어선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흥미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마커스.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레리도 함께하면 어떨까? 그의 한국 요리 경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마커스는 흔쾌히 동의했고 그렇게 우리의 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책 작업과 함께 미국 한국요리문화교류 재단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단은 양국의 요리사들이 서로의 문화와 기술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제 아내 캐롤의 변화도 주목할 만했어요. 처음엔 김치냉장고에 관심이 없던 그녀가 어느새 열렬한 팬이 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김치냉장고를 활용한 발효 음식 연구를 시작했어요. 토니, 나도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해. 캐롤의 발효 일기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생각해? 아내의 새로운 열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치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닌 우리 가족의 일상과 관계까지 변화시킨 존재였어요. 1년 전 제 60번째 생일 파티에서 받은 그 낯설고 거대한 상자 속 선물을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김치냉장고가 이제는 제 주방의 중심이자 새로운 인생 챕터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주방에서 김치냉장고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는 문화에서 가장 필요한 해결책을 찾게 되는구나. 한국의 지혜가 담긴 이 발명품이 미국 요리사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김치냉장고 하나로 시작된 여정은 이제 미국과 한국의 요리 문화를 잇는 더 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미식이란 결국 경계를 넘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선물이 인생을 가장 크게 바꿔놓는다는 진리도 말이죠. 다가오는 6첫 번째 생일이 문득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어떤 특이한 선물을 들고 올지,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모험으로 저를 이끌어갈지. 인생은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엔 처치 곤란한 생일 선물로 시작된 작은 해프닝이 한 사람의 요리 철학을 뒤흔들고 남은 인생의 여정을 바꿔주었는데요. 이제 한국의 김치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미국 미식 문화를 뒤흔든 혁신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연 이 열풍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토니는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까요?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 더 놀라운 변화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놀라운 감동 사연이었습니다.